자, 그다음 개발 관리. 이 개발 관리는 조금 뭐랄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면은 나는 그냥 주구장창 일만 하고 월급만 받는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종업원 입장에서는 회사 다니기가 싫어지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소위 업무 능력도 늘어나면서 실력도 소위 실력이 늘어나면서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많은 물론 정부에서조차 공무원들도 뽑으면요 연수도 시키고 때로는 유학도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거죠. 길러내는 거예요. 또 이것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많은 기금들도 있고요. 또는 장학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표와 나의 인간적인 목표가 일치해야 회사 다니면서 소위 뭐 기분도 좋죠, 그죠? 능력도 인정받고 나도 성장도 하고 이런 것이 일치가 돼야만 더 열심히 일하고 업무 효율도 나오고 결국은 기업을 위해서도 좋고 그 개인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 관리가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잘 안 됩니다. 저놈은 그냥 내가 데려다 쓰다가 안 되면 또 딴 놈 데려다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는 그 회사는 크게 성장할 수가 없죠. 그 하나의 인재를 능력을 키워서 그죠? 걔가 능력이 개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회사도 좋고 그죠? 그 개인도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주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 개발 관리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쓸데없이 회사에서 조직과 소위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야말로 고도로 회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저 맨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재계를 치르는 사람도 회사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교육훈련 시절에 5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회사의 능력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매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위를 컸는데 재결치가 물러나고 나서는 지위가 좀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교육개발 투자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경력관리, 그러니까 즉 경력개발관리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능력의 성공을 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우리가 개발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력 관리나 소위 경력 개발 관리 또는 그래서 일일이 그 개개인의 소위 경력의 목표가 있으면 커리어들이 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필요하면은 이 사람들을 대학원 공부도 시키고 해외 유학도 보내고 또 교육 연수도 보내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사 차원에서 저는 길러내봐야 괜히 갔다 오면 또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회사는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와서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갔다 왔는데 그 기대치에 회사가 못 미쳐요. 그러면 회사가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 인재들을 자꾸 뺏기는 것. 그러니까 물론 내가 삼성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삼성에서는 무수한 능력자들 계속 밑에서 콜로 와요. 오히려 사장을 오래 하기가 힘들어. 왜? 새로운 기술의 능력자들이 계속 커서 올라오니까 내가 사장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은 이미 나는 구식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새로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올라오면 그 사람한테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에서 물러나면 또 딴 데서는 그런 능력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뭐 더 수억 수십억씩 월급을 줘가면서 연봉을 줘가면서 이런 사람들 모셔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교육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회사도 이익이고 개인도 이익이라는 인식을 특히 경영층에서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못 벗어나요. 저 새끼 뭐 저 좀 하다가 좀 나오면 도망갈 놈인데 왜 내가 저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회사는 클 수가 없어요. 그죠? 회사는 결국은 인간들이 이뤄내는 거니까 능력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능력 발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교육을 해서 그렇게 능력자를 길러내느냐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특히 그룹사의 경우도 그런 데가 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이렇게 아주 교육 훈련이 잘 되는 회사를 들어가는 것은 복입니다. 복. 복지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 및 승진, 수직적 이동은 위아래로죠. 위아래로 올라가는 것은 뭐 잘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승진이라고 해요. 승진, 그죠? 만약에 능력이 없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강등이라 하는데, 우리가 직장 내에서 승진도 못하지만, 승진을 못하면서 또 강등이 된다면 참 그 회사 다니기가 싫죠. 그죠? 만약에 한 대여섯 명이 들어갔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동기는 계속 승진하고 있어. 나는 과장인데 이놈은 벌써 부자는 것처럼 이사까지 됐네. 이게 참 진짜 다니기 싫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동급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나마 다닐 수 있는데 다 승진했어. 나만 그냥 아직도 과장이야, 만년 과장. 과장도 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면 뭐예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문제라도 기분 나빠서 회사 못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포기하고 또 딴 직장을 찾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승진이 아니라 더군다나 지위가 깎여 또 부장하다가 갑자기 뭐 과장으로 내려가 이건 나가라는 소리죠, 그죠?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이동, 능력 개발이 목적인 직무 순환이다. 이거는 일반 직장은 이게 드문데 특히 공무원 사는 이게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면 한 2년 있으면 또 딴 부서로 가고 딴 부서로 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한 10년 동안 계속 딴 부서, 그러니까 20년 근무를 했어도 이 분야에서 2년에 10년 동안 여러 부서를 이동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 20년 동안 아주 장기 근속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관료주의 사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자는 만들어낼지 몰라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게 안 좋은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또 뭐 다른 측면도 있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부정이 생기니까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게 하면 부정이 생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로테이션 시키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어느 측면에서 보면 아주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뭐 지위와 보수가 상승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것이죠. 이게 좋은 일이지만은 이게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문제고 더군다나 강등이 당했다면은 이건 이제 그만두라는 거죠. 그만두고 싶은데 처자식 생각이 나서 그만두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학생이니까 아버지가 직장 내에서 항상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인들 뭐 승진하고 뭐 월급 많이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부인이 바가지 긁고 자식이 툭툭거리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참 어떻겠어요. 직장 다니기도 싫고 그죠? 가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나는 자연이단가 이런 프로 보면은 그 다 버리고 그냥 시골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죠. 산속에 들어가서 무인도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오늘 퇴근하시면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술 먹고 왔다고 막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왜 저렇게 술을 먹는지 그 고민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이동의 직무 로테이션, job rotation이죠.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리자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 기법으로는 활용돼서 좋지만은 아까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여러 직무를 경험함으로써 종업원의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게 된다.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계속 로테이션 하면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입사 초기에 여기서 몇 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보면 레지던트들이 있죠. 레지던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되면은 여러 분야에서 사실 업무를 봅니다. 쭉 로테이션 하면서 여기에서도 이쪽 분야에서도 가보고 저쪽 분야에서도 일해보고 쭉 하다가 자기가 전공 분야를 정해서 전문의 자격 보통 석사학위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전문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6년제 나와서 의사고시면 합격하면은 의사는 돼요. 이게 일반 의사죠, 일반 의사. 우리가 병원을 볼 때 일반 의원 하면은 그냥 그런 경우요. 무슨 전문의 이렇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수련을 더 쌓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의대생 1년차 의사가 되고 나서 한 1년차 레지던트 이전에 또 있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레지던트가 되면은 이제 전문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야에 박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한 직무를 오래 맡게 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지루함이나 부정, 업무 처리의 미비 가능성들을 줄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아까 그런 분 얘기를 했죠. 오히려 2년, 3년씩 작게 일을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만 알 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어떤 공무원 사회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사실 그 행시에 패스하고 소위 9급, 7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9급 공무원조차도 물론 5급 공무원도 있지만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적 소양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근무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은 종업원들이 기업 환경과 수행해야 할 직무에 적응하고 조직에서 필요한 기술과 많은 지식을 단실에 습득하게 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었지만은 뭐 대학원 진학시키거나 또는 해외 유학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이 월급을 다 대주니까 들어와서 회사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하는 조건들이 달려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훈련의 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또는 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먼저 보면은 전문교육훈련, 교양교육훈련. 이 전문교육은 그 분야의 전문가 능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직무교육하는 것과 똑같죠. 교양훈련은 뭐 에티켓이라든가 요즘 같으면 그 성도덕 문제, 그죠? 성도덕 문제 이런 거 그냥 평범한 농담이 그게 성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훈련 그 다음에 무슨 지적 보호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법적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요. 대상에 따라서는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신입사원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을 뽑아 놓으면은 우리 회사의 일꾼이 되도록 그 필요한 교육들을 시키는 거예요. 회사의 사원이라든가 회사의 전통이라든가 또는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시키는 것을 우리가 신입사원 교육이라고 하죠. 이 교육을 많이 하는 회사는 한 3개월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하는 데도 있고요. 또 현재 근무 중인 사원들의 교육훈련. 이거는 우리가 말단선서부터 대리급, 과장급, 부장급 하는 거기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수출부서에면 수출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세계 경기에 대한 공부도 하겠고, 그죠? 그래서
현업사원은 또 직급별로, 직능별로 교육훈련 내용이 좀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에서 하는 훈련.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OJT 교육. On the job training에서 OJT 직장 내 회사 내에서 훈련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게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요, 이 직장 내 훈련 교육 훈련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잘 돼 있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직장의 훈련, 이건 저 밖에 대학 교육기관이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할 수 없는, 또 환경이 안 되면은 외부에서 교육받고 와가지고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보통 우리가 OJT 교육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따라서 뭐 이건 아마 했고, 이 전문 교육 훈련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요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요거다. 그렇죠? 계층별 요원 교육 훈련을 직장 내에서 하면은 OJT가 되는 것이고, 즉 계층별 요원 교육 훈련을 밖에서 하면은 직장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OJT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요거만 보통 OJT라 해요. 이것을 이제 많이 하니까. 교양교육 훈련은 우리 아까 뭐 성교육이라든가 일반 법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교양교육 같은 것도 많이 했죠. 요새 인문학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반공교육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